안녕하세요. 자녀교육 진로상담의 이영길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아이들은 짜증, 억지, 분노를 자주 표출하진 않나요? 혹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나요? 여러분들 가정이 만약 사춘기 아이들하고 좋은 관계라면 축하드립니다. 요즘같이 코로나19로 가정생활하는 시간이 많이 길어질수록 부모 자녀 관계가 좋게만 유지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모르긴 해도 부모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자녀들에게 맞춰주지 않나, 양보해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번 주제는 특히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마다 입장 차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린다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의 심리정서 발달은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부부관계, 친밀감, 경제적인 상황, 또 여러 가족 구성원들끼리의 어떤 갈등, 교우관계, 성적 문제 또는 진로 문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개인 차이를 상세히 살펴보지 않고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오류가 분명히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사춘기 아이의 짜증, 억지, 분노가 반복적으로 표출된다면 또 이미 습관이 되어버렸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또 다른 가족들에게 많은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신호등 비유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짜증, 억지, 분노가 자주 표출되는 아이들은 신호등이 고장난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작동을 하는 경우죠. 아이들이 일방적인 난폭 운전을 한다거나 또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운전을 하는 경우에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사춘기 때 틀어져 버린 아이들이 청소년기 또 성인기로 올라갈수록 부모님들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고 또 분리될 수밖에 없고 단절되는 안타까운 현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호등이 고장난 아이들은요,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난폭하고 이렇게 일방적인 아이들이 시한폭탄과 같은 정말 불안하고 두려운 관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또 학교를 거의 못 가는 상황, 또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자주 겹치는 상황이 발생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 도래되지 않더라도 사춘기 아이들은 원래 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고민을 안고 삽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무엇보다도 학생이다 보니까 성적 고민, 학업 고민이 제일 많죠. 이거는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나 또는 그렇지 못한 아이들 동일합니다. 제가 상담 일을 하면서 전교 1등도 만나보고 그렇지 않고 반대로 꼴찌한 아이도 만나보면 다 성적에 대한 부담은 똑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역시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많습니다. 나는 이 다음에 어떤 일을 하게 될까? 나는 뭘 잘할 수 있을까?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아이들에게 분명히 크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전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은 외모에 대한 그런 콤플렉스라 그럴까요? 관심이 많습니다. 여자아이, 남자아이 할 것 없이 전부 키 큰 아이를 좋아하고요. 요즘은 다이어트, 살을 많이 빼려고 하죠. 몸매 관리, 체중 관리. 제가 이제 주로 만나는 여학생들이 참 날씬한데도 살이 쪘다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외모, 이런 고민, 3대 고민이죠. 그죠? 성적, 진로, 외모. 그런데요, 이런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이 두 가지로 또 다른 형태로 아이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런 고민이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야 할 것을 하는 아이들. 이런 고민이 없지 않아요. 있지만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는 아이들. 성실하게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하는 아이들이 한 가지 유형이고요. 이와는 반대로 이런 고민들이 있죠, 다. 그런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그럴까요? 아니면 부모의 기대를 부응을 못했다 그럴까요? 이런 아이들이 어차피 해도 안 되는데 뭐.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최선이 가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데 뭐 어쩌라고요. 최선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최고여만 살아나갈 수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실 도피형의 아이들이 벌써 이미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를 놓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이 게임이나 또는 요즘에 유튜브, 게임을 안 하더라도 유튜브를 하루 종일 본다는 아이들이 참 많아졌어요. 이렇게 현실 도피형의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노출되거나 이렇게 개인 미디어에 노출되다 보니까 장시간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하고 싶어서 하는, 어쩌면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몰입하는 아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요, 우리나라 아이들의 95%가 컴퓨터 게임을 다 한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상당수, 절반 이상이 하루에 매일 2시간 이상 한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일 하는 거죠. 어떤 아이들은 저는 게임을 많이 하지만 중독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부모님들은 2시간도 안 하는데 부모님들 생각에 또 게임 중독이라고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게임 중독을 뭐 여러 가지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첫 번째는 스스로 게임에 대한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시간을 정해놓고 할 수 없는 거죠. 넘어서서 하는 거고 끊을 수가 없는 불가능한 상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 그리고 일상생활,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학교 아침에 등교하는 시간도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게임에 몰입하는, 이게 중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알아요. 아이도 이게 더 이상 나한테 유익하지 않다. 부정적이다. 안 좋다. 이걸 알고 있음에도 이걸 끊지 못하고 계속 몰두하는 상태. 이런 게 게임 중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님께서 아무리 꾸중을 하셔도, 타일러도, 사정을 해도 아이는 게임을 하죠. 밥 먹는 시간에도 먹지 않고 게임하고, 잠자는 시간에도 자지 않고 게임을 하고, 기분이 좋아도 게임하고, 기분이 안 좋아도 게임을 하고, 처음에 스트레스를 풀려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지려고 시작했던 게임이 이제는 계속해서 중독증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 게임 중독의 심각성은요, 게임 중독에서 끝나지 않고 관계에 단절이 온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미 경험을 하셨겠지만 부모-자녀 관계가 끊어지는, 부모님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것만 할 수밖에 없는 생존 도우미 정도뿐이 안 되는 그런 관계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독증으로 가는 유형을 몇 가지 좀 보면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원래 아동기 때는요, 아주 좋았죠. 부모 말도 잘 듣고 해야 할 거 하고 또 쾌활하고 명랑하고 교우관계도 좋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게임이라는 것에 노출되다 보니까 점점 게임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그만하라고 부모님이 말씀을 해도 아이는 절제하지 못하는 단계. 그러면서 나중에는 급기야는
인터넷망을 끊겠다, 컴퓨터를 없애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까지도 컨트롤이 안 되는 이렇게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아이가 정말 잘해요, 게임을. 그래서 스코어가 상당히 높은 그 지점까지 올라가게 되고 나중에 내 꿈은 프로게이머다. 나는 게이머가 돼서 돈을 벌겠다. 이렇게 부모님을 정말 설득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일정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더 이상 발전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다시 공부하려고 해도 이미 늦어버리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아이들이 페이스를 놓치는 경우. 그 다음에 정말 심각한 경우는요. 이제 부모님이 인터넷망도 끊고 집에 컴퓨터도 치웠어요. 그랬던데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 눈을 속이고 PC방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빠가 돈을 안 주니까 부모님 지갑에 손을 대거나 또는 친구들한테 돈을 빚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강력하게 게임을 못하게 해도 아이 스스로가 이렇게 하는 유형. 정말 점점 부모하고 아이들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아이들이 게임에 몰두하게 될까요? 부모님하고 관계가 이렇게 어려워지면서까지도 왜 아이들은 돌아오지 못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의 뇌 상태가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다시 말씀드려서 어른들에게 있는, 아니요, 요즘 청소년기도 많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이나 또는 흡연, 이런 또는 그 도박 중독처럼 그런 중독 상태의 뇌가 이 게임 중독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은 아이들에게 흥분과 긴장감을 갖게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생기고, 두 번째는 게임을 이겼을 때 성취감과 만족감, 이러한 그 호르몬이 또 분비되게 되고, 그 다음에 잠시 고통을 잊게 하는, 불안과 두려움을 잊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 또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습관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런 뇌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부모 관계 단절을 포기하고 이렇게 컴퓨터로, 게임으로 몰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현실 속에서요, 아이들은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강해져 가고 있고, 어떤 면에서 성장하고 있다고까지 아이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현실 속에서. 이런 착각이 아이들을 게임에서 못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뇌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욕구를 부모가 방해를 한다거나 멈추게 하려고 하면 아이들은 짜증, 억지, 분노하게 되는 거죠. 이런 작용은요, 앞으로 점점점 심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게임을 개발하는 분들, 그 머리 좋은 분들이 계속해서 이거를 강도를 높여가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단순한 제지나 이런 것들로 아이들이 돌아올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만나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제가 보면 이렇게 중독증 가기 전까지 어떤 단계였는가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가장 큰 거는 아이들이 게임에 몰입하기 전까지, 다시 말씀드려서 아동기 과정을 지날 때 부모님들의 지나친 기대와 학업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공교롭게도 많은 부모님들이 부모님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다하기 위해서, 저는 꼭 부모님의 한이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했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부모님들의 그런 열정이 아동기 때는 아이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부모 의존도가 높을 때는 아이들이 순종하는 것처럼 잘 따라왔는데, 막상 이제 사춘기가 되어 보니까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공부가 엄마 기대만큼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결과 만족하지 못하고
나는 이제 최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이와는 반대로요. 너무 또 열정이 없거나 기대를 안 한, 방치하거나 무관심한 부모님들도 있었습니다. 부모님들 살기가 너무 바빠서인지 부모님 문제가 너무 커서인지 모르지만 또는 어쩔 수 없이 아이와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방치돼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노출이 돼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미 아이들이 중독증이나 너무 많은 노출 때문에 뇌 상태가 이미 그쪽의 흥분 상태로 빠져들었다면 부모님들께서 고치려 할수록 또는 뭔가 노력할수록 아이들은 더 반항적이거나 분노심을 유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만났던 부모님들이 어떤 노력을 안 해보셨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아이들이 더 거칠어지고 더 세지는 경우를 부모님들이 경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억지, 짜증, 분노, 반항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어머님들이 이런 상태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의지적으로 아이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든가 부모님들이 뭔가 이렇게 바꿔서 될 일은 아니라고 이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부모님들께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린다면 우선은 가장 큰 거는요. 아이들이 지금 비현실 속에서 아이들이 만족스러워하는 그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부모님들이 좀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습관적인 문제만은 아니고요. 아이가 이미 상당 부분 이렇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아이의 의지와 어떤 생각만으로 돌아올 수 있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인정해 주시고 부모님께서 여유를 가지고 차분하게 대처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먼저 가지셔야 되고요. 조금 힘든 얘기일 수 있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아이들의 마음을 감정이 없는, 마음이 없는 컴퓨터에게 빼앗기신 겁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내 아이를, 사랑스러운 내 아이를 우리 부모가 아닌 컴퓨터에게 뺏겼다는 거고요. 부모님들의 사랑 대신 비현실감 속에 있는 성취감, 만족감으로 아이들 스스로가 대체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도움이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제부터는 게임을 끊는다, 게임을 못하게 한다, 유튜브를 못 보게 한다는 게 본질이 아니고 잃어버린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되찾을까? 아이에게 잃어버렸던 사랑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까?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그런 공부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일전에 또 말씀드렸죠. 아이는, 자녀는 언젠가는 내 품을 떠나야 될 손님 같은 가족이다. 손님에게 제일 필요한 덕목은 친절이죠. 친절. 뭔가 요구할 때도 친절하게, 뭔가 규칙을 설명할 때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아이가 일방적으로 너무 과한 요구를 할 때는 빨간불 신호등을 친절하게, 과격하게 마시고요. 친절하게 하라 그래서 다 허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방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친절하게 부모님의 의사는 밝히되 시간을 가지고 분노하지 마시고 아이가 짜증 부리고 화낸다고 같이 화내지 마시고 좀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시간을 넘겨주셔야 됩니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도 상담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벌써 상당 부분 노출이 많이 됐던 아이들,
또 이게 성격은 아니지만 성격처럼 된 아이들. 그래서 벌써 얼굴이 인상이 변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딱 보면 알겠더라고요. 벌써 안타깝더라고요. 자, 이런 아이에겐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춘기지만 아동기처럼 대해주셔야 되고요. 아직 아이가 외모는 사춘기지만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를 어떻게 달래고 어떻게 따라오게 할지 이 공부를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짜증, 분노, 억지 쓰는 아이들은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마음의 병이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의 병을 부모님께서 친절하게 다뤄주셔야 되고 또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하신다면 아이들이 점점 좋아지고 또 사랑으로 우리 부모가 날 사랑해서 이렇게 답답한 나를 인내하고 기다려줬구나. 또 노력해줬구나. 이런 깨달음도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자녀에 대한 사랑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